제가 지난 일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텔을 놓고서 가성비를 따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행 중에 호텔을 선택하는 것은 돈을 지불한 만큼 그만큼의 효과가 가장 몸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고 해서 저렴한 호텔만 찾는 것보다는 여행을 동반하시는 구성원들 그리고 여행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구경하는 것, 즐기는 것,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의 먹거리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식을 위한 공간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잠자리가 불편하면 자칫 여행 전체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괌투브의 PD 아저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괌에 대한 이야기는 바다에 접해 있는, 그러니까 오션사이드 호텔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부를 올린 지 거의 1년이 넘어서 2부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미뤄놨던 숙제를 하는 것 같아서 시작부터 제 속이 후련해집니다. 지난 1부에서는 니꼬 호텔부터 해변을 쭉 따라서 하얏트 호텔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에서 1부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얏트 호텔 다음에 있는 홀리데이 리조트를 시작을 해서 해변을 따라서 크라운 프라자, PIC, 리가 로얄 라구나, 그리고 오너드, 마지막으로 산타페까지 해서 오션사이드 호텔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리데이 리조트 앤 스파입니다. 위치만 놓고 보면 투몬 시내의 중간인데요.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도보로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 조금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오션사이드 호텔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기는 한데요. 객실이 좀 좁은 편이고요. 부대 시설인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도 여타 호텔에 비해서 조금 협소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역시 좀 오래된 느낌이 있고요. 하지만 호텔 바로 옆에 마타팡 비치가 있어서요. 투몬 비치를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리프 호텔과 마찬가지로 오션사이드 호텔 치고는 그나마 좀 가성비가 있는 그런 호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크라운 프라자입니다. 아직도 저는 이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코로나 이전에 피에스타 호텔이라고 불렸던 호텔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번에 이름까지 바꾸어서 오픈을 했는데요. 그전에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한 인상을 주는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리모델링을 했으니까요. 객실 컨디션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호텔 여기저기도 굉장히 산뜻하고 새로운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크라운 프라자 호텔의 장점은 수영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투몬 비치입니다. 수영장과 비치 사이에 굉장히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요. 그 잔디밭 야자수 그늘 아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말 내가 외국의 휴양지에 와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괌에 오시면 꼭 가시는 K마트도 충분히 도보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여러모로 장점이 참 많은 호텔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퍼시픽 스타라는 호텔이 있는데요.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퍼시픽 스타 호텔에는 코로나 이전에 한국식 찜질방이 있어서요. 새벽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괌을 떠나시거나 또는 새벽에 괌에 도착하셨을 적에 호텔에서의 1박을 줄이고 그 찜질방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지내고 가시고 여행을 시작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서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치도 그렇고 뷰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모로 좋은 호텔인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퍼시픽 스타 호텔 바로 옆에는 괌을 찾아주는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가장 유명한 퍼시픽 아일랜드 클럽, 즉 PIC 호텔이 있습니다. PIC 호텔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괌을 한 번쯤 오셨던 분들이나 또는 괌으로 여행을 처음 계획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워터파크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는 최고의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드카드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삼시세끼를 호텔에서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동반하거나 어른들을 모시고 오셨을 경우에는 매 끼니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여행지에서 식사 시간이 되면 모든 걸 제쳐두고 식사를 하러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 아닌 불편함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조식만 제공이 되는 실버 패키지 또는 아예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브론즈 패키지를 선택하셔서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음식들을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PIC 같은 경우는 객실 또한 가격에 따라서 위치나 뷰, 컨디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IC는 그 외에도 위치적으로 굉장한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비치 앤 쉬림프 식당이 있고요. 자메이칸 그릴 식당도 있습니다. 또한 ABC 마트도 있고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은 썬더치킨이라는 한국식 치킨집도 있습니다. 거기에 도보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곳에 K마트가 있고요.
도스버거도 있어서 여러모로 굉장히 장점이 많은 호텔입니다. 다음은 힐튼 리조트 앤 스파입니다. 역시 조용하고 휴식을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호텔입니다. 2개의 수영장이 있고요. 따뜻한 물로 채워진 자쿠지가 있어서 수영을 하다가 좀 한기를 느낀다 싶으면 자쿠지에서 여유를 즐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해질 무렵 따뜻한 자쿠지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수영장에서 바로 바다로 이어지긴 하는데요. 호텔 수영장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구간에 모래사장이 없습니다. 바로 바닷물이거든요. 하지만 호텔 바로 옆이 이파오 비치라서 바닷가를 즐기기에도 최적의 위치입니다. 이파오 비치와 붙어있는 조세 프로레스 비치파크는 넓은 잔디밭도 있고요. 조금만 준비를 해가면 바닷가에서 바베큐를 할 수도 있어서 또 다른 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일반 객실과 프리미엄 객실인 타시클럽이 있어서 동반하는 가족의 구성원이나 또는 여행 목적에 맞게 객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가 로얄 라구나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원래 이름은 쉐라톤입니다. 조용하고 뷰가 굉장히 좋은 호텔인데요. 리가 로얄 라구나 같은 경우는 좀 위치가 외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안이 안 좋은 동네에 외져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했던 페일레스 오카점이 있고요. 위치가 시내에서 멀기는 하지만 반면에 조용하게 휴식을 즐기기에는 최적의 호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실에서 바라보는 아가니아 베이의 뷰도 굉장히 좋고요. 호텔 여기저기에 사진을 찍기 좋은 스팟도 있고요. 인피니티 풀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음 호텔은 온워드 비치 리조트입니다. 지금은 일본의 리조트 대기업인 호시노 그룹이 인수를 해서 주인이 바뀐 상태인데요. 온워드 호텔은 PIC와 함께 워터파크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8개 이상의 워터 슬라이드가 있고요. 유수풀도 있고 파도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워드의 자랑인 만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워터파크뿐만 아니라 수영장에서 이어지는 비치도 해변을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호텔입니다. 영유아가 아닌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동반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 추천해드리는 호텔입니다. 물론 영유아를 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온워드 호텔 장점은 객실 또는 수영장이나 비치에서 바라보는 아가니아 베이의 선셋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호텔은 산타페 호텔입니다. 사실 산타페 호텔은 너무 작고 알려지지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산타페 호텔을 얘기하면 예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당시에 시청자분들하고 이 산타페 호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아늑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호텔들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리가 로얄이나 온워드와 같이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내와는 좀 떨어져 있지만 조용히 휴식을 하면서 괌을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관 PD 아저씨. 자, 이렇게 해서 텀이 좀 길기는 했지만 일부에 이어서 괌에 있는 해변가에 인접한 오션사이드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소개는 어려웠지만 이 영상을 참고로 해서 괌을 여행하기에 앞서 호텔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영상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호텔을 이용하시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괌의 대형 호텔들에는요. 한국인 인턴들을 채용해서 한국인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그 인턴 직원들은요. 정식 직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턴 직원으로 1년 동안만 그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에요.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들인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그 인턴분들에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내 동생 같고 조카 같고 내 아들 같고 딸 같은 친구들인데요. 가끔 보면 그 인턴분들에게 너무 막대하고 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인턴들하고 자주 접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와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밝게 이야기하고 좀 더 다정하게 이야기해주면 그 친구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셨다가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바르고 빠른 괌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괌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괌에서 괌투브의 PD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